어? 아까 그게 저장이 안 됐나 보다. 내가 진짜 할 줄 모르네. 아, 기록 중지가 아니라, 아닌데? 아까 화면에 녹화를 어디서 할까라는 화면이 떠야 되는데. 모르겠다. 아, 아까 전에 녹화한 거 다 어디 갔지?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한 거 녹화가 됐는데, 오늘 한 거는, 아, 중 끝나면, 오, 박희진, 최고입니다. 오, 최고입니다. 녹화, 줌이 끝나면, 그렇지,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이겠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음. 그냥 채팅창을 계속 봐야 되는데, 잘 안 맞아.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 너무 짧죠? 현재 이제 우리 중간중간에 멤버가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현재 우리 수업이 대기자분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바뀌는 멤버에 따라, 빠지고 들어오고 해서 두 명이 지금 바뀌었어요. 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좀 저장을 좀 해놓으면 좋은데, 저장 안 해놔도 이 수업이 전부 다 사실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들었던 걸 그대로 가져가면 좀 공부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녹화를 하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이제 시작할까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1번째 했잖아. 예, 했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밑에 거. 재무제표 보고 양식, 기업명, 왼쪽에, 오른쪽에 보고 통화, 가운데는 시점. 시점이 뭐였지? 점? 아, 재무상태표. 맞죠? 재무상태표. 기간, 뭐였죠? 손익계산서 등,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우리 시험에는 손익계산서가 기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의 순환 과정. 아, 이 부분이 시험에 이렇게 배운 대로 안 나와요. 배운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려서 나와요. 잘려서 나오고 좀 헷갈리게 나오고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시험 칠 때 약간 이런 마인드로 시험을 치면 문제가 좀 풀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처음에는 이제 거래를 인식을 합니다. 거래의 인식 이렇게 되어 있죠. 거래를 인식합니다. 거래 인식 부분에 대한 이론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회계상의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섞여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가 이렇게 있고 그중에 이제 회계상의 거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회계상의 거래는 분개가 가능한 거래입니다. 분개가 가능한 거래. 음. 회계상의 거래는 분개가 가능한 거래입니다. 분개가 가능한 거래.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암기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개를 할 줄 알게 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라는 것은 분개가 가능한 거래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개라는 것은 이제 계정 과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재손실, 평가손실, 대손, 감가상각 뭐 이런 식으로 분개가 가능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를 인식하게 되면 분계장에 분개를 해서 자, 분개를 해서 분계장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차변대변, 차변대변,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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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변대변, 차변대변 이런 식으로 붕괴를 합니다. 이렇게 붕괴를 하고 나면 얘를 현금은 현금끼리 모으고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끼리 모으고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뭐 이런 것들은 복리후생비끼리 모으고 이런 식으로 소트 좀 하자, 정리 좀 하자, 정리 좀 하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그래서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소트 시켜서 정리해서 만든 장부가 통계정원자입니다. 일단 시험에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또 확대가 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분계장부터 분계장에 있는 내용이 총 계정 원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총 계정 원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스개로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전기를 주면 찌릿찌릿찌릿 이렇게 전기를 주면 정리가 되어서 총 계정 원장으로 각 계정 과목별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웃기죠? 자,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찌릿찌릿찌릿찌릿하면 총 계정 원장이 됩니다.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주요부라고 합니다. 뒤에 프린트에 나와요. 주요부라고 합니다.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총 계정 원장으로 전개한다. 이거를 조금 또 다른 말로 장부에 관련된 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시험 목적으로 좀 이렇게 할게요. 장부를 작성한다. 그럼 장부가 뭐냐? 얘네들이 장부입니다. 장으로 끝난 이 친구들이 장부입니다. 장부 작성을 한다. 장부 작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총계정 원자입니다. 총계정 원자. 이렇게 현금끼리, 이렇게 당좌 예금끼리, 이렇게 보통 예금끼리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정리시켜 놓은 것을 총계정 원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표를 시산표다라고 합니다. 시산표. 시산표는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그런 표예요. 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숫자가 많으면 이쪽으로 기울게 되고 이쪽의 숫자가 많으면 뭐 이런 식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시산표. 이 시산표를 다른 생각으로 보면 시이소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시이소. 왼쪽 오른쪽 균형을 이제 보는 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점검하는 표입니다. 물론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실수를 하면 이 점검표는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100이라고 적고 100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두 번 적었다 해도 이 점검표는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점검표는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이 무너질 때만 점검을 할 수 있는 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점검이 끝나고 나면 여기 점검표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모습이 차변과 대변에 이런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가 계정 과목. 여기가 차변, 왼쪽은 차변이라고 하죠. 오른쪽을 대변. 합계만 표시되면 합계 시산표. 잔액 가지고만 필요하면 잔액 시산표. 합계와 잔액이 지금처럼 다 적혀 있으면 합계 잔액 시산표다라고 합니다. 합계와 잔액이 다 걸려 있으면 합계 잔액 시산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일치해야만 얘는 일단 시산표상으로는 걸리지 않은 거죠.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일치해야만 그렇죠. 서로 평균을 이루고 있다. 일단 1차적인 오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얘가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뭐 이런 학습을 해가지고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작성하는 방법도 좀 배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를 작성하는 수업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산이라는 걸 해요. 결산. 이 결산이라는 걸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를 1년 단위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이야기죠. 12월 31일까지 끊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끊어서 그때 딱 잘라서 보고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모든 수익과 비용을 한번 정리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결산이라고 합니다. 결산은 12월 31일 날 이루어져요. 결산은 12월 31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때 여러 가지 수정 분기가 일어나겠죠. 뭐 예를 들어서 1년치 보험료를 12만 원 내었다라고 해서 12만 원 냈다고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올해 보험료는 7만 원어치다. 그럼 보험료 취소를 시키죠. 그래서 취소를 대변에 보험료 7만 원어치 뺀 나머지 5만 원은 내년 비용이구나라고 해서 빼버리고 이때 선급 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을 통해서 분괴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분괴를 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결산. 이렇게 수정 분괴를 하고 나면 제대로 했는지 또 확인 한번 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수정 후 시단표라고 합니다. 수정 후 시단표. 여기까지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리. 거래를 인식한다. 분괴를 한다. 분괴장에 옮겨 적는다. 찌릿찌릿 전기를 줘서 정리를 한다. 얘를 장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작성한다고 했죠. 장부 작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장부를 작성한다. 그리고 나서 점검한다. 그리고 결산을 하고 한 번 더 점검을 한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장부를 마감합니다. 이 장부가 뭐라고 했죠? 제가 분계장, 총계정 원장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계장, 총계정 원장을 마감합니다. 마감하고 나면 드디어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를 예비 절차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마 프린터에는 나와 있죠. 프린터에는 이렇게 아마 줄이 꺼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를 예비 절차랍니다. 예비 절차. 여기까지를 본 절차랍니다. 뒤에 제가 정리해놨어요. 본 절차. 그리고 나서를 여기를 보고서 작성이랍니다. 보고서 작성.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처음에는 예비 절차의 핵심 단어는 장부 작성입니다. 핵심 단어는 장부 작성. 장부 작성은 예비 절차다. 두 번째, 본 절차. 본 절차는 장부 마감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뒤에 글자만 볼게요. 작성이 예비 절차입니다. 작성이 예비 절차. 그 다음 마감이 본 절차입니다. 마감이 본 절차. 그 다음 또 작성이죠. 또 작성이 마지막 보고서 작성입니다. 재무제표는 우리가 알다시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재무제표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통 쓰는 순서가 원손이제 순으로 씁니다. 원손이제에 관련된 시험은 전산회계 1급 그 다음 버전에 있는데 일단 여기에 재무제표는 이 두 개가 재무제표죠.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는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인데 우리 시험에는 얘랑 안 나와요. 얘랑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서가 먼저 작성된 후에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회계수란 과정은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페이지 조금 남았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작성을 먼저 했다가 그 다음 뭐 한다? 마감을 했다가 그 다음 또 뭐 하냐면 작성을 하는 거죠. 정확한 글자는 장부 작성이고 그 다음 장부 마감이고 그 다음이 보고서 작성이죠. 첨부하면 여기까지를 예비 절차다. 여기를
본절차다. 그다음 여기를 어, 보고서 작성이다. 그다음 이 장부의 의미는 분계장에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해서 무엇이 되었다? 총개정 원장으로 옮겨 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나올 수 있고요.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다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지저분합니다. 약간 제 느낌상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주요부라고 해요. 이 단어도 기억 좀 해놓으세요. 여러 가지 문서가 많죠. 상품 매출장, 지급원 관리대장, 뭐 여러 가지 장이 많을 건데 일단은 시험상으로는 이제 우리 여기서는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개정원장을 주요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산, 원손, 이체. 옛날에는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대차대조표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법인세법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대차대조표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옛날에는 원숭이 대가리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원숭이 대가리. 어쨌든 머릿속에 넣으면 되죠. 원숭이 대가리 이렇게 였는데 얘가 어느 순간에 재무상태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면서 음, 재무상태표 이름이 바뀌면서 원숭이 대가리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분계가 뭐냐면 분계가 화를 낸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차변과 대변으로 정리하는 것을 분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본에서 넘어왔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역사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해외에서 들어왔어요. 해외에서 오다가 뭐 일본 쪽으로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시대 때도 장부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현재 시대에는 어쨌든 외국에 있는 것을 싸우는데 이 분계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작성한 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 두 개만으로 분계장도 만들어지고 통계전자 만들어지고 손익계산서 만들어지고 재무상태표 만들어지고 즉 모든 장부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이 분계죠. 회계상 거래를 회계를 위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것이 분계입니다. 분계. 공식인 거죠. 공식. 데이터 인시키는 거죠. 이런 거를 분계를 통해서 합니다. 분계. 이 분계가 되어야 모든 장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AI가 다 해주죠. 요즘은. 그래서 우리는 분계를 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는 세대지만 조금 더 지나면 분계를 볼 수 있는, 즉, 점검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우리 시험에는 분계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요즘 자동적으로 분계가 많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틀린지 안 틀린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현재 우리 시험은 일단 분계를 할 줄 알아야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분계는 다음 목요일 날 배웁니다. 목요일 날. 오늘 배우나? 야, 오늘 아니죠? 여기 배우는 여기. 목요일 1교시에 분계를 배웁니다. 분계, 그때 분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했던 거 정리합니다. 결산 절차,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얘가 뭐다? 장부 작성. 얘는 장부 마감. 얘는 보고서 작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마감, 작성. 이렇게 봐도 좋죠? 이렇게 봐도.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
자,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시험 문제 풀 때 전부 다 거래인식, 마지막에 재무제표 작성, 이 중간인데 공개장 다음에 총계정원장이죠. 공개장 다음에 중간에 이놈이 오진 않죠. 너는 틀렸고. 공개장 다음에 총계장원장이죠. 얘 아니면 얘인데 시단표라는 것이 얘가 만약에 마감이라면 이쪽이 맞고요. 이쪽이 작성이라면 이쪽이 맞아요. 답은 2번과 4번이 전부 다 정답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답은 4번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요. 문제가. 전부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시단표, 수정전 시단표, 그다음 여기 또 마감시키고 수정 후 시단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없죠. 문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주요 장부는 뭐죠? 주요 장부는 분계장, 총계장 원장을 주요 장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거래를 어떠한 양식에 맞춰서 기록하고 공개하여 그것을 공개장에 누적시키고 찌릿찌릿찌릿하여 그다음 무엇이 된다? 총계정 원장이 되죠. 정답은 4번.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장부에 분개하여 적는 장부를 당연히 분개장이라고 하고 그 거래 계정 과목별로 기록 계산 요약하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정답은 4번이겠죠. 많이 나옵니다. 그냥 공개 요 파트가 아주 많이 나오죠. 음. 자, 이 문제는 이런 시소를 그렸을 때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발견할 수 있는 오류.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자, 다음 중 시간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차변과 대변이 같이, 같이 틀렸대요. 이렇게, 이 내용이죠, 그냥. 100 적어야 되는데, 둘 다 1000 적은 거죠. 기록, 붕괴나 정기한 경우,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금액은 동일하게 기입하였으나 차변과 대변을 반대로, 얘가 복리후생비, 얘가 현금, 이렇게 적었는데, 얘를 반대로 적었다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기록을 누락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발견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 자, 이번에는 반대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시단표의 작성으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죠. 위에 거는 있는 오류. 없으니까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되죠. 차변과 대변 중 한쪽만을 이제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옮겨 타지 않으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반대로 전개한 경우, 왼쪽과 오른쪽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바꿨을 때는 발견할 수가 없죠. 정답은 2번.
같이, 함께라는 말이 좀 빠져서 아깝다죠. 함께 다르게 기입한 경우, 차변과 대변 모두를 같은 쪽으로 옮겨 적은 경우. 음. 아까 전에 분계장에 있는 것을 총기장 원장으로 옮기는 것을 전기라고 했죠. 그래서 같은 쪽에 다 옮겼다. 그러면 확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 회계 순환 과정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장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진행합니다. 오늘 분기에 들어가네요. 맞죠? 오늘 분기 우리 다 있죠? 한 명 나갔네. 음. 이 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야 돼요. 분기에 대한 이야기. 분기.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의 그런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수학이라고 하지 않고 회계의 공식에 의해서 기록하는 건데, 이 분계가 우리한테 좀 어려워요. 딱 두 분류가 나올 겁니다. 두 분류. 두 분류. 분계를 빨리 이해하는 사람. 분계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쪽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분계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아, 분계는 내가 모르는 세계에 보는 거야. 아, 난 이거는 나랑 안 맞아.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음이 옵니다. 나중에. 분계는. 이게 분계를 깨닫기가 어려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를 좀 하려고 했죠. 깨닫기가 어려워가지고, 어, 제가 깨달은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먼저 전달을 할 거예요. 제가 깨달은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또 만의 노하우, 뭐 이제 지식으로 또 흡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음, 일단은 베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분계 제가 나눠드릴 그 자료실에 넣어놨던 그것을 베끼고 학습하는 거. 두 번째는 힐끗힐끗 보기. 세 번째는 시간 제고 보기. 이렇게 세 번 정도를 똑같은 걸 반복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세 번 정도는 해야 된다. 모자라면 한 번 더 해야 된다. 공부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것은 없어요. 못하는 건 없는데, 단지 차이가 날 뿐이에요. 남들이 한 번 할 때 나는 두 번이나 세 번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남들이 한 번 할 때 나는 10번 하면 돼요. 단 내가 10번을 못해서 못하는 거죠. 저도 이루지 못한 것 되게 많아요. 이루지 못한 것 되게 많지만, 결론적으로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못한 거예요. 안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분계는 제가 통상적 평균적으로는 똑같은 걸 한 세 번 정도 하면 분계가 되더라고요. 다시 분계가 되면요. 분계가 되면 어떤 고난이 하나 더 있어요. 결산이라는 고난이 끝나고 이론이라는 고난이 끝나고 그다음 무엇이 되냐면 합격이라는 이제 합격증을 받게 될 건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분계가 되면 얘가 거의 다 돼요. 결산이나 이제 이론 같은 것들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따라오기 마련. 분계가 배점이 가장 높아요. 점수가. 그래서 분계를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하도록 수업은 요 1시간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남으면 제가 조금 더 분계를 한번 해볼 건데 분계는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그래서 이참에 제가 미션을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에 제가 미션을 한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톡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카카오톡 잠깐만. 이 방식은 어, 제가 여러분 다른 반에도 좀 많이 하는 방식인데 음, 뭐 답만 적어도 되고요. 답만 적어도 되고 자, 다른 반 잠깐 볼게요. 이걸 어떻게 보내지?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까? 어.
이런 식으로 사진 찍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올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밑에 보면 회계 1급 2회차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 1급 2회차 완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3회차 하는 것을 카카오톡으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서로. 분위기는 아마 두 개 중 하나일 겁니다. 아무도 안 한다 하나,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하나, 아니면 서로 하자는 분위기가 생겨서 전부 다 한다 분위기. 아,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저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래. 라는 분위기가 잡히면 우리 반은 성공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반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 있어요. 회계라는 것이 워낙 재미없고 사전적인 의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회계라는 사전적 의미, 재무라는 사전적 의미로 접근하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는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느끼는 게. 느끼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낌을 주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자는 막 분위기 만들어서 공개가 되면 되게 재밌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미션을 걸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미션을 걸 거냐면 우리 카카오톡이죠. 어, 내가 어제 이야기했나요? 미션 걸었나? 내가 걸었나? 톡 캘린더에 걸었나요? 기억이 안 나. 안 만들었네요. 그래서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우리가 시험이 2월 달이니까 수업일 기준으로 우리가 3주 정도 하나 보통 3주까지도 안 줘요. 보통 다른 반들은 3일에 한 개 끝내도록 이렇게 제가 유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17일인데 그러기 좀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어,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이 날짜 1월 26일 날까지 공개를 한번 4번 정도는 한번 보자. 어떠한 방식으로 사진을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답만 적어도 올리셔도 되고요. 26일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는 걸로 서로 한번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1월 26일까지. 요거 성공하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분계 3회차 완성. 이렇게 한번 목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날이 우리 수업하는 날인가? 하는 날이죠. 26일이니까 26일. 시간은 수업하기 직전에 오후 6시까지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거를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저장 누르면 되죠.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합격할 것으로 봐요. 합격할 것으로 보고 미션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뭐 장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5일로 다시 26일. 그러니까 26일까지 하면 돼요. 26일까지 3번 하시면 돼요. 이 기간 안에 3번을 하고 미션 선물로는 성공한 사람들은 카톡 이모티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뭐 얼마나 되는 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하면 200조코 안에서 미션 선물로 카톡 이모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라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이모티콘이 목적이 아니라 한번 해봐라 이거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반 카톡이 좀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분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나갔지? 원래 오늘 목표가 여기까지였는데. 맞죠? 엄청 진도가 빨리 나갔네요. 일단 진도 나가면 좋죠? 분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요. 일단 분계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한번 해보고 으쌰으쌰 한번 분위기 만들어서 26일까지
왜 26일까지냐면 26일 아마 지나서 한 번 더 볼게요. 잠깐만. 이게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서 26일. 26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결산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실기가 좀 많이 들어가요. 공개를 하지 못하면 이때부터 수업에 흥미도 잃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공개가 수월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26일까지 미션을 이때까지 하면 돼요. 이때까지 하면 뒤에는 실기가 많아요. 보다시피 다 기출이죠. 다 분계로만 수업을 하는 건데 분계 못하면 어떡해요? 맞죠? 그래서 분계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요거 우리 여기 가서 톡 게시판에 들어가서 여기 자료실에 들어가서 여기 여기 뜨는구나. 여기 가서 여기 분계 요겁니다. 여기 문제 요거 세 번째 거 분계 2급 문제. 요거 답이 어디 있냐면 요 밑에 있죠. 답안 회계 2급 분계 답안. 요거 처음에는 보고 그냥 뺏기세요. 뺏기는 쪽으로. 출력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출력해서 하는 게 가장 좋고 두 쪽 모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쪽 모아로 출력해서 이제 직접 손으로 사각사각 거리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깨끗하게 안 적어도 되고 막 날려도 상관없고 저한테 뭐 보고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분계 보도록 할게요. 이거 먼저 보고. 분계장 기입 후 옮겨 적는 장부. 정답은 3번이죠. 분계하여 기입하는 장부는 분계장. 계속 반복적입니다. 이를 옮겨 적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기. 분계장 다음에 전기. 이때 각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 쏟도된 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분계의 기초입니다. 분계는 총 4가지의 공식을 조금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in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을 in. 좀 생각하기 힘들면 요 니은 있죠, 니은. 니은이 in의 발음과 조금 비슷하잖아요. 왼쪽은 in이다. 왼쪽은 in이다. 자, 그 다음 오른쪽은 out입니다. 왼쪽은 in이고 오른쪽은 out입니다. 나가는 거. 이게 1차적 해석이에요. 1차적 해석. 음, 의역하지 마시고요. 지역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유가 영어를 들으면 계속 의역하려고 해요. 의역하면 남들보다 한 템포 늦잖아요. 지역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로 해석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컴퓨터가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피아노가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음 피아노가 들어오고 컴퓨터가 나가고 쉽죠? 컴퓨터가 들어오고 보통예금이 나가고 자, 이거 이제 조금 어렵게 국민보통예금이 들어오고 농협보통예금이 나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역을 하면 컴퓨터가 들어오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컴퓨터를 현금 주고 샀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의역도 되지만 사실은 판매했던 컴퓨터가 반품이 되어 돌아온다. 뭐 그것도 되죠. 맞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들어오고 나가고 국민보통예금이 들어오고 농협보통예금이 나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국민보통예금이 들어오고 농협보통예금이 나가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의역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체한 개념이죠. 얘가 나갔으니까. 맞죠? 해석은 여러 가지도 돼요. 의역은 여러 가지가 되니까 일단은 직역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산이 증가한다랍니다. 인의 개념이 자산을 의미해요.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증가하고 자산이 나갔으니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들어오고 자산이 나가고 자산이 들어오고 자산이 나가고 자, 그다음 빌리고 갚고 빌리고 하고 두 번째 해석입니다. 빌리고 갚고 두 번째 해석 부채를 빌리고 부채를 갚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자산이 들어오면 자산이 나가야 되는데 나갈 돈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야 되는 거죠. 빌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네 가지 논리를 가지고 웬만하면 해석이 다 됩니다. 붕괴는 네 가지 가지고 거의 다 해석이 되는데 부채를 빌린다는 개념도 되고요. 엄마한테 돈 빌리면 자본을 빌리고도 됩니다. 이 자본을 갖고도 돼요. 자본을 갖고도 돼요. 이런 관계는 되는데 이런 관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벽이라고 치면 이 벽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이 벽을 넘지 않은 이런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들어오고 부채를 갚고 이런 식으로는 거래가 안 일어납니다. 자산이 들어오고 부채를 빌리고 이런 개념은 돼요. 부채를 갚고 또 부채를 빌리고 이런 관계는 돼요. 부채를 갚고 자산이 나가고 이런 관계가 됩니다. 자, 한번 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개념이 자산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해석할 때 자산일 때는 들어오고 그 다음 현금이 나가고 자산이니까 컴퓨터가 들어오고 그래서 예상은 자산이라고 표현 잘 안 하죠. 외상을 빌리고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현금은 자산의 개념이죠. 그래서 현금은 자산의 개념이면 아웃, 현금이 나가고 외상은 왼쪽으로 오면 갚고 해석을 느낌이 먼저 가야 돼요. 얘는 빌리고의 개념이고 얘는 갚고의 개념입니다. 갚고. 그렇죠. 부채를 갚을 때 자산이 감소를 하죠. 그래서 잠깐 지분이 들어와서 지금 외상은 갚고죠. 갚고. 예, 여기 해석은 갚고예요. 현금은 오른쪽일 때 뭐죠? 나가고죠. 나가고가 되니까 부채가 자산이 감소가 되고 부채도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이루어집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되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부채가 줄어들면 자산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해석보다는 이 해석을 조금 먼저 접근해 주세요. 외상을 갚고 현금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직역 형식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럼 요거는 현금이 자산의 개념이니까 들어오고 차입금은 빌리고입니다. 차입금은 돈 빌린 거죠. 대여금은 빌려준 거고 차입금은 빌린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도 증가를 합니다. 현금이 나가고 차입금이 왼쪽으로 오면 갚고입니다. 이 차입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면 얘는 자산의 개념이고 차입금을 갚고라고 한다면 얘는 부채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자산이 줄어들고 부채가 줄어드는 개념이 되는 거죠. 어려워. 아예 어려워. 일단은 요 네 가지를 머릿속에 지금 한번 넣어보세요. 자산이 들어오고 자산이 나가고
부채를 갚고 부채를 빌리고. 예, 다시 아직까지 여기까지 개념을 갖지 마세요. 좀 어려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 조금만 머릿속에서 빼놓고 이 네 개로 접근을 먼저 하세요. 이 네 개로. 그래서 왼쪽에는 들어오고 오른쪽에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모어씨가 들어왔는데 나갈 돈이 없으면 빌려야지. 엄마한테 빌릴 수도 있고 친구한테 빌릴 수도 있고 들어오고 빌리고 들어오고 빌리고 빌렸으면 돈 갚아야지. 갚고 다시 돈이 나가고 계속 이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관계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거 이런 관계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런 관계랑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보다도 복잡한 개념이고 어떤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되게 헷갈렸어요. 저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를 먼저 접근해야 돼요. 여기까지 접근하기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시간 복잡한 머리 조금 풀고 좀 풀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니다. 음. 이거 녹화 중지, 기록 일시, 기록 중지.